이제 하브라타라는 것은 하벨에서 나왔는데요. 하벨이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내 모든 허점을 다 드러내도 그것을 봐줄 수 있는 친구. 정말 동무 같은 그런 친구. 이런 친구와 뭘 하나 하면요, 토론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토론이냐? 성경에 관련된 토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에 우리가 말하는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건요. 왜 그러면 성경을 토론하냐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다 붙어 있었어요. 글자가 다. 그러니까 어디서 띄고 읽어야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밤나무 사러 간다. 이걸 몇 개의 문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와 함께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달리 보면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아니야, 오늘 밤나무 사러 간다. 맞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문장이 돼요. 뭐예요?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도 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장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하나님 메신저냐 라는 그런 토론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하브라타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토론은 누가 하냐면 정통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궁금한 것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넣고 주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흠이 없는 격이 없는 그 친구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 오니까 하브라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저희 세 자녀가 거기서 태어나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원래 이제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군대를 가요. 저희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노하면 안 갈 수 있어요. 저희 아들, 딸 둘이 다 이제 군대 3년, 이제 2년 이렇게 다녀왔는데, 근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 하브라타 아니? 그게 뭔데요, 아빠? 근데 이제 이 하브라타를 얘기할 때 이미 그들의 수업 방식이라든지 그들 문화 속에 이미 있어요. 그게 드러나서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그건 있어요. 그런데 하브라타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제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브라타를 교육 시스템으로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육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정통 유대인이 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브라타는 일반 교육 시스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정통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교회에 와보니까 어떤 리더들이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브라타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공동체에 와서 세미나 부탁할 때 이제 얘기할 때 조금 당황할 때가 있어요.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은 이스라엘에서도 정통 유대인들이 토라 교육에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2000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한 문화적으로 토론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씁니다. 대학에 가서 이제 학부보다는 이제 대학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세미나가 많잖아요. 그 세미나가 있으면 다음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이런 주제의 세미나인데 하브라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교수가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있는 주제에는 토론 세미나가 있습니다. 토론이란 말의 하나의 대명사처럼 하브라타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통 유대인이고 일반 유대인 교육에서는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통 유대인은 일반 교육에 한 얼마 정도 차지할까? 많이 차지한다면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9 정도 된 일반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또는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없는 게 아니지만은 유대인 아이들도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와보니까 유대인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통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인은 일반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냐면 주로 한국에서 하브라타를 가르친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결과가 뭐냐?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뭐 몇 퍼센트, 뭐 30% 이상 유대인이 타갔다. 이런 교육 방식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wrong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심지어 우리말로 하면 수학 공식도 안 가르칩니다. 토라 교육만 가르쳐요. 그들에 의해서 노벨상 탄 게 아니에요. 노벨상을 탄 건 바로 이 일반 교육, 이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의 그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이지 정통 유대인의 어떤 교육 시스템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별을 못해요. 하브라타는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결과는 이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쪽에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벨상 결과는. 근데 이걸 혼돈해가지고 여기서 적용하고 결과를 여기서 나온 것을 적용해버리니까 여기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구별해야 된다. 물론 맞긴 맞지만은 우리가 적용할 때는 구별해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브라타는 유대인의 하나의 이제 전통화되어 있는 거고 토론이라 생각합니다. 토론. 그 토론은 이제 말씀에서 나왔다. 정말 전 놀란 건 있어요. 초등학교가 되면 이미 영재의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영재 교육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들은 정말 독특한 아이구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내가 봐도 뭐 과정 환경이나 뭐 그런 뭐 부모님들이 독특한 게 아닌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탁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왜 가능할까? 그건 저도 퀘션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건 있어요.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은 많이 있는 아이들 가운데 결손된 아이 때로는 그 고아인 아이들하고 건전한 일반적인 아이들의 생활 속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 얘들이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손이나 때로는 특별히 고아로 자란 그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자존감이 작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은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그렇게 놀다가도 그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타났을 때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표현이 돼요. 그것처럼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저 제3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은 그 창조주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맞지? 이게 굉장히 강해요. 거기서 오는 그 어떤 창의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독특한 교육, 중요한 교육 한다면은 어떤 교육보다 저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해요. 유치원이 주로 3살 때부터 아이들이 오거든요. 물론 그 어릴 때부터도 타가수가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맞벌이 부부에게는 어릴 때부터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3살 때부터 이제 유치원을 가는데 유치원이 사립보다는 우리가 주로 이제 공립이라 할까요? 그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마을마다 그 주변에 많습니다. 마을은 몇 개 있어요. 가장 가까운 그 유치원을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파일이 다 돼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그 선생님이 기록해 놓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유치원에 가보면 특징이 우리는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내도 보낸 사람이 있죠. 들어올 때는 어때요? 신발에 머리가 가득히 들어와요. 매일 반드시 흙에서 놀게 하거든요. 아이들을 흙에서 놀게 하는데 이제 흙이 안 좋으니까 많이 있게 되니까 반드시 유치원에 뭐가 있냐면 모래판이 있어요. 모래에서 놀게 해요. 물을 뿌리고 모래를 뿌려가지고 흙을 이렇게 먹었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래에 뛰어놀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는 건 유치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자기 집에서 인형 같은 것도 가져오게 돼요. 저는 뭐 또 봤냐면 그 변기도 봤어요. 집에 변기 또 뭐 다리미 이런 것들 생활 속에 있는 것들 가져와서 놓고 놀다가 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놀게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루에 선생님이 한 번 이상은 뭘 해주면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야기 소재가 성경이 다 이야기잖아요. 주로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궁금해할 수 있는 캐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게 하니까 와서 질문도 하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독특한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는 유치원은 의무 유치원이 1년이 있습니다. 반드시 1년 유치원을 해야만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6살, 7살 때 대부분 이제 의무 유치원 1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1년 그 유치원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3, 4년 이렇게 있어요. 길면은 그때 파일이 다 있어요. 아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이제 나와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그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다 해요. 선생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하고 그 부모가 같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파일을 보면서 2년, 3년, 4년 됐던 걸 보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미 아이가 독특함이 있다. 좀 이렇게 그걸 테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림 보인다나 뭘 보여주는데 일반인은 잘 모르는데 아이가 지적을 해요. 다른 게 이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따로 뺍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도 따로 보내주고 그런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가는 게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게 하브라타 그 얘기했는데 하브라타처럼 질문이 많아요, 얘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은 이건 완전히 그냥 학교가 아니야. 후치파 문화 이런 얘기 있는데, 유교 문화에서는 아주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막 치고 들은다 할까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선생님 말을 막 지각 들어가서 말하고. 그러니까 선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한 선생님이 없어요. 왜요? 100% 몰라도 손 들어요.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 있으면은 다 조용해 하고 이번엔 너가 해봐. 너가 해야지. 누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입니다. 그만큼 얘들이 자율적인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을 보면 있잖아요. 연필 굴릴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1, 2, 3, 4 찍으려면은 연필을 굴려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뭐냐면 다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 없어. 다 주관식이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그 절대평가지 상대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1등이란 게 없어요. 잘했다지. 그 다음에 이제 꼴등이란 게 없어. 누가 꼴등인지 몰라. 점수가 아무리 나빠도 아쉽다 이렇게 하지, 너 1등, 너 꼴등 이런 게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다 어디 가는지 아세요? 다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철저하게 군대에서는 그 상대평가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1, 2, 3등만 장교가 될 수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들어가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한 1000명 정도? 한 텀에. 그럼 거기서 아무리 자기가 뭐라 해도 그 1, 2, 3등 이하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장교에 뽑힐 수 있어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그 독특함이 있는 아이들은 뺀다. 그 다음에 자존감이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중학교 전에, 이미 초등학교 때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좀 구별돼서 좀 많이, 주로 이제 이쪽 그 과학 쪽 이런 데로 많이 이제 빼고요. 이스라엘도 이거 있어요. 학교마다 그 마을마다 이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중심으로 한 학교, 과학을 중심으로 한 학교, 수학을 중심으로 한 학교,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음악을 중심으로 한 학교. 그래서 나는 내가 음악에 탤런트가 있어. 그럼 음악을 주로 하는 그런 학교를 가고, 또 어떤 아이는 이제 언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언어가 사용하는 게 80몇 가지예요. 우리 한국말도 사용하죠. 저도 이제 우리는 집에서는 한국말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언어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나라 아이들이 살고,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다 외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냥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나라 언어 샬롬이 뭐야? 샬롬은 뭐 한국말은 안녕이야 그래. 안녕 하다가 그냥 지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스파스바 뭐 이렇게 뭐 러시아에 다 하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교과서를 배우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그러면서 이제 흥미 있으니까 배우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두세 개 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독특함은 내가 볼 때는 자존감이 강한 건 아마 그런 우리 부르면 선민의식 그런 게서 오지 않나 저는 싶어져요.